여러분 안녕하세요. 일요일입니다. 이제 일요일 저녁 7시 25분인데 확실히 여름이다 보니까 환합니다. 하루가 아주 일찍 시작하고 아주 늦게 끝날 수 있는 아주 좋은 시기예요. 일 중독에 걸리신 분들에게는 여름은 최고죠. 욕먹기 딱 좋은 소리를 제가 하고 있네요. 오늘 일요일인데 한 12시까지 엄청 피곤해가지고 집에서 일본 드라마 틀어놓고 시리즈를 몇 개를 봤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또 저는 또 특징이 또 드라마를 빨리 돌려서 보는 체질이라 가지고 여러 편을 보고 도저히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오늘 1시 이후에 나가가지고 글 쓴다고 돌아다니고 막 그랬는데요. 제가 원래 지난주에 일요일은 아침 8시에 일어나서 커피숍 한 5군데를 돌아다니면서 하루 종일 글을 쓰겠다. 그래서 70페이지까지 써보겠다 이랬는데 지키질 못했습니다. 70페이지 못 썼어요. 지금 한 42페이지인가까지 쓰고, 또 저는 오늘 이제 새로운 글도 새로운 글이지만 기존에 써놨던 30몇 페이지의 그 글을 폰트 조절하고 마취법 고치고 말이 안 맞는 거 있으면 다시 재수정하면서 지금 고쳐봤고요. 오늘 이제 제가 지금 건대로 큰딸을 데리러 가는데, 딸 데리고 와서 같이 밥을 먹은 다음에 오늘 잠들 때까지 오늘은 좀 에어컨 빵빵하게 틀어놓고 한 12시까지 70페이지까지는 못 쓰더라도 한 50몇 페이지까지는 쓰고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까만 옷을 이렇게 입고 있는데, 여기 제가 시냐노 혼야라고 심야 서점이라고 이렇게 제가 티셔츠를 맞춰가지고 제가 요즘 저녁에 심야 서점을 하고 있는데, 그 심야 서점 오신 분들에게 제가 굿즈로 드리고 있거든요. 제가 제 기억에 30개를 맞췄어요, 옷을. 왜냐면 제가 예약된 손님 딱 24분한테 드리기 위해서 30벌을 맞췄는데, 이미 그 서점 관련돼 가지고 제가 오시는 분들을 전부 다 제가 그 페이스북이라든지 인스타그램 같은 그 SNS에다가 모두 다 올린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 한 3-4분 정도는 왔다 가셨는데 제가 그 올리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제가 출장 서점이라고 왔으면 좋겠는데 오지 못하는 속초나 인천에 계신 분들한테는 제가 옷을 드리고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은 본인들이 올려야지 제가 올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주말 되면 제가 이 옷만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속초 탐험할 때는 속초 탐험가의 옷을 입고 다니기 때문에 속초 길바닥에서 등짝에 속초 탐험가라고 써있는 옷을 입은 사람을 보시면 그게 접니다. 그래서 뭐 일상에 약간 재미를 찾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돌아가서 말씀드리면, 제가 오늘 제가 목표로 한 책 70페이지까지 쓰는 거를 쓰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50페이지를 넘게끔 쓰고 오늘 마무리하면 원고가 120페이지 쓰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뭐 거의 절반에 가까운 그런 부분들을 지금 7월 초인데 지금 쓴 거기 때문에 7월 말까지 제가 주말에만 쓴다고 생각하면, 전 평일에는 쓰지 않습니다. 주말에만 쓴다고 생각을 했을 때 토요일 일요일 날 남아있는 게 지금 한 7, 8번 정도가 7월 달에 주말이 남아있을 거기 때문에 하루에 10페이지 쓴다고 가정을 했을 때 80페이지? 그럼 제가 7월 말 되면 원고는 다 쓴다는 그런 계산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다음 주부터는 제 책을 내줄 출판사도 제가 찾아야 되고, 경우에 따라 투고도 해야 될 것 같고, 또 뭐 운이 좋아가지고 지금까지처럼 출판사 사장님들이 저를 예쁘게 봐주셔가지고 책을 내주셨는데, 뭐 그런 기회가 또 온다고 하면 저는 또 출판사가 찾아지는 거기 때문에 빨리 찾아가지고 여름이 끝나기 전에 새 책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좀 재밌는
생각을 했어요. 그 재밌는 생각이 뭐냐면, 아침에 이제 글을 아침 8시부터 쓰지는 못했지만 12시 이후부터 이제 노트북 들고 다니면서 이제 쓰려고 커피숍을 갔는데, 첫 번째 커피숍은 제가 지나가는 동선에 있는 곳이라 가지고 딱 찾아갔는데 꽉 차 있어 가지고 못 들어갔고, 저 두 번째로 이제 집에다 주차를 하고 단골 커피숍에 갔는데 거기도 꽉 차 있어서 그냥 나오고, 그래서 어쩔 수 없다, 군자역에 스타벅스로 가야겠다. 그래서 이제 스타벅스를 갔거든요. 그 스타벅스를 갔더니 옆에 노브랜드 버거가 나가고 한동안 비어 있었던 그 스타벅스 옆 가게가 이제 새로운 임차인을 찾아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엄청나게 철거 공사하는데 시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건물 규모는 큰데 건물을 자산 관리하는 담당자가 실력이 없는 사람이구나, 또는 건물주가 개념이 없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느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보통 정상적인 PM이 있는 건물에서 그렇게 주말에 스타벅스 옆자리에서 철거 공사를 할 일이 있으면 건물주는 미리 협의해서 그 스타벅스의 그날 영업을 못하게 한다든지, 당연히 이제 영업 못하게 한 것만큼 보상이나 이런 부분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 사전에 미리미리 협의해서 그 공사 시간을 조절하든지 스타벅스가 영업을 안 하게 하든지 이렇게 했어야 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 진동과 소리를 참으면서 그 스벅에 있는 사람들도 대단하다고 저는 생각은 들었지만, 정상적으로 스벅에 와가지고 책 읽거나 일을 하려고 하는 학생으로 보이는 사람들은 안 보였고, 심지어는 그 스타벅스 매장이 절반 정도 비어 있었어요. 왜냐면 그 진동과 시끄러움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은 거기 못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도 커피는 시켰는데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그냥 나가고, 길 건너에 또 스타벅스가 있어가지고 그 길 건너 있는 스타벅스로 제가 바로 옮겼는데, 거긴 또 난리가 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긴 그래도 견디면서 한번 책을 써보자. 그래서 제가 이제 자리에 앉아가지고 테이블에서 이제 글을 막 쓰고 있는데, 한 10명이 앉아있는 테이블에 같이 앉아가지고 한 2시간 넘게 이제 글을 쓰다 보니까, 저는 이제 제가 귀에다가 저만의 어떤 집중법이 있기 때문에, 저는 제가 뭔가를 집중해서 해야 될 때 듣는 노래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 노래를 크게 틀고 이어폰을 끼고 글을 쓰면 주변에 있는 잡음은 전부 다 없애주고, 저는 제가 귀로 듣고 있는 노래가 들리질 않아요. 제가 마치 귀머거리가 된 것처럼 아예 들리지가 않아요. 표현이 이게 욕먹을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귀가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글을 쓰는데, 옆에 있는 사람, 앞에 있는 사람 행동하는 거를 글 쓰다가 문득문득 이렇게, 저 사람 관찰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관찰을 하다 보니까, 저 친구는 대학생인 것 같은데 앞으로 뭘 해도 성공하지 못하겠구나, 이렇게 딱 느껴지는 사람도 보이고, 제가 이제 직업이 부동산이긴 하지만 회사에서 계속 입사하는 신입 직원들을 가리키다 보니까, 사람을 만나면 교육 첫날 저 사람은 돈 못 벌겠구나, 저 사람은 뭔가 떡잎부터 다르구나, 이런 사람들이 보여요. 제가 이런 얘기하면 어떤 분이, 신입분이 저한테 이런 거 물어보신 분이 있었어요. 나는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물어보신 분들이 있는데, 너 딱 돈 못 벌게 생겼다, 제가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고, 그냥 열심히 하세요. 자기 고집을 좀 내려놓고 한 6개월 정도는 정말 시키는 대로 열심히 하세요. 제가 시키는 대로 한다고 해가지고 일 외에 다른 거 시키진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들은 돈을 벌 수가 없죠. 그 말귀를 못 알아듣고 쓸데없는 자기 고집을 부릴 것만 같은 그런 사람이 첫날부터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타벅스 앞에 있는 분을 계속 관찰하니까, 저 친구는 대학생인 것 같은데 공부
도저히 잘할 수 없는 사람이겠구나 이런 게 딱 느껴지는 거예요. 뭘 보고 그게 느껴지냐면 일단 10분을 제대로 앉아있지 못해요. 계속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그리고 옆에 있는 남자분은 집중은 하는 것 같은데 한 20분마다 일어나요. 담배를 피러 가거나 뭐 여자친구한테 전화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계속 일어나요. 근데 저는 이제 스타벅스 같은 데서 사람이 일어나고 앉을 때 그 모습들도 가끔 이렇게 눈에 들어올 때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 제 예를 말씀드릴게요. 제가 스타벅스에서 한 2시간 정도 일을 한다고 하면 저는 일단 커피를 마셨다가 내려놓을 때 그 잔을 딱 하고 내려놓지 않습니다. 엘리베이터 문 조용히 닫히듯이 내려놓으면서 바닥에 딱 소리가 나지 않게 내려놔요. 왜냐면 딱 소리 나게 내려놓으면 그 테이블 전체에 있는 10명한테 진동이 가기 때문에. 메이와꾸라 하잖아요. 민폐를 끼치기가 싫어요. 그리고 이 충전할 때 노트북 같은 거 충전할 때 제 맥북에 얼마의 전기가 남아있는지 봅니다. 그 봤을 때 한 30% 정도 남아있다. 맥북에 30% 정도 남아있으면 하루 종일 써도 남을 전기거든요. 그래서 70% 나머지를 충전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 다 했는데 제 돼지코를 꽂지 않습니다. 또 하나가 중간에 화장실 가거나 그럴 때 일어날 때 있잖아요. 저는 제 엉덩이와 의자를 동시에 들고 일어나서 제가 손에 그 엉덩이 쪽에 있는 의자 든 상태로 뒤로 물러나가지고 살짝 내려놓고 절대 의자를 질질 끌거나 그 드르륵 소리가 나게 하질 않아요. 근데 오늘 제 앞에나 옆에 있는 분들 일어날 때 보니까 뭐 의자가 뒤로 튕겨나갈 정도로 뭐 엉덩이로 그냥 막 치고 일어나면서 우당탕탕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뭐 한두 번은 그럴 수 있는데 제 앞에 있는 여자분은 10분을 엉덩이를 못 붙이고 계속 일어났다 나갔다 일어났다 나갔다 이러다 보니까 제가 수십 번을 그 소리를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귀에 제가 이어폰을 꽂고 있긴 하더라도 진동이 느껴지기 때문에 계속 쳐다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여자분 얼굴을 외웠어요. 왜냐면 이제 계속 쳐다보니까. 이 세상 사는 건 진짜 무섭고 나비 효과 같은 게 있어가지고 그 여자분이 이제 나중에 5년 후에 부동산 하겠다고 저희 회사에 면접 보러 올 수 있잖아요. 저는 그 얼굴 분명히 기억을 할 겁니다. 절대 뽑지 않겠죠. 여러분들이 스타벅스에서 잠깐 1시간 정도 앞자리에 앉았던 사람, 지하철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나는 느끼지 못하지만 나를 매일 보는 사람, 나랑 같은 건물에서 일하고 있는데 우리 회사는 아니니까 같은 층에서 일하지 않으니까 아무 상관없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 나는 8층에서 일하는데 6층에서 내리는 사람, 나는 9층에서 일하지만 5층에서 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그냥 스쳐 지나간다고 해가지고 그냥 나랑 상관없는 사람이니까 그냥 함부로 해도 되겠지, 우리 시어머니 아니니까 동네에 있는 아줌마랑 싸워도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만나서 어떤 인간관계로 맺어질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이 사람들이 참 세상에 무서운 걸 모르는 사람들이구나, 그리고 예의가 더럽게 없구나, 제가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저를 방해하거나 시끄럽게 했다는 그 차원을 떠나가지고 그 10분도 집중을 못하는 그 상태로 세상을 어떻게 살라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뭐 니나 잘 살아라 그럼 제가 할 말이 없는데 한 2시간 가까이 스타벅스에 앉아가지고 저는 교정할 거 교정하고 글도 몇 페이지를 썼거든요. 또 중간중간에 뭐 글 쓰다가 막히면은 어제 산 책도 읽었다가 내려놨다가 다시 글 썼다가 내려놨다가 뭐 이렇게 2시간 정도를 보내고 있는데 앞에서 거의 10번 가까이 일어나는 걸 보면 아니 무슨 스타벅스에 공부를 하러 온 건지. 근데 이게 영업할 때도 저희 회사에 있는 영업사원들 중에서도 뭐 성격은 좀 다르지만 비슷한 경우가 많아요.
오래 사무실에 있다고 해가지고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돈을 벌 행동을 하면서 오래 있어야지 돈을 버는 건데, 뭐 회사 안 오더라도 그냥 자기가 자기 영업 지역에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실적을 낸다고 하면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일을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니고 회사는 매일 오는데, 그나마 안 오는 사람보다는 낫겠지만 회사는 매일 오는데 그것도 심지어는 와가지고 뭘 하는지 모르는데 약간 되게 바쁜 것 같은데 돈은 못 벌어. 근데 그건 그분이 자기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정말 오픈마인드로 충고를 들을 생각을 하면 저는 얼마든지 뼈 때리는 충고를 할 수 있는데, 그 뭐 괜히 남의 멀쩡한 집 자식한테 싫은 소리 하기도 싫고, 싫은 소리는 싫은 소리를 들을 각오가 돼 있는 사람한테만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어느 순간부터 싫은 소리 하기가 싫어요. 왜냐면 이제 싫은 소리 해놓고 뒤에서 욕을 하도 많이 먹어가지고, 저는 이제 뒷담화는 하나도 신경을 쓰지 않는데 앞담화는 좀 신경을 쓰거든요. 근데 이제 뒷담화는 신경을 쓰진 않는데, 인간인데 어떻게 뒤로 들리는 소리에 신경을 완전히 100% 차단하고 살겠어요. 그냥 헛웃음을 내면서 그냥 웃기고 있네 이런다고 하더라도 그 웃기고 있네 그 말은 뭐하러 할 필요가 있냔 말이에요. 그래서 아예 저 사람한테 얘기 하나마나 소용도 없겠구나 그런 말들은 아예 하질 않고, 예전에 저한테 처음 일을 가르쳐 주셨던 첫 회사의 회장님이 늘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배고프지 않다고 하는 사람한테 밥을 먹이지 마라. 물어보지 않는 사람한테 대답해 주지 마라. 알아서 뭘 가르쳐 주고 저 사람을 어떻게 계도하려고 하는 그 행동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속마음은 답답해도 그냥 너 그렇게 살다 죽어라 이러는 거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그럼 제가 신경 써야 될 건 뭐겠어요? 오픈마인드로 되어 있는 사람, 내가 뭔가 충고를 하더라도 받아들일 마음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한테 충고하는 거고, 물어보는 사람, 답답해하는 사람, 그래서 오픈마인드로 와가지고 나한테 가르쳐달라고 하는 사람, 또 심지어는 이미 1등, 2등 하고 있는 사람인데 더 잘하게 만들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 이런 거는 제가 신경 써야 될 일이고, 반에서 꼴등하고 있는데 어떻게 중위권으로 올려보려고 하는 행동을 영업에선 해서는 안 됩니다. 상위권이 더 상위, 그렇게 만드는 게 영업 조직에서 갖춰야 되는 어떤 운영진, 저도 이제 제가 대표니까 운영진이라고 생각하고, 잘하는 사람이 더 잘하게 만들고 그 잘하는 사람이 더 잘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이래선 안 되겠다 이렇게 스스로 느끼게 만들어야지, 너 이래가지고 계약하겠니 이런 거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면 그런 행동은 시간 낭비가 되는 게 99%예요. 그래서 오늘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관찰하면서 경각심을 가졌어요. 나도 저런 쓸데없는 짓 하고 있는 게 있진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일요일을 잘 보냈습니다. 지금 일요일 7시 44분, 5분 후면 제 딸이 저 횡단보도 건너가지고 저한테 올 거예요. 그럼 이제 집에 가가지고 이제 딸들과 함께 저녁을 먹고, 저는 이제 남은 오늘, 심지어 오늘 4시간이나 남았어요. 4시간 또 글 쓰려고 맘먹으면 또 엄청 쓰겠죠. 참고로 제가 저희 회사 본사까지 8, 90층에 저희 사무실을 쓰고 있는데, 제가 저희 회사에 곳곳에 이제 책들 꽂아 놓는 책꽂이들이 있어가지고, 저는 이제 좋은 마음으로 제 책을 회사 내에다가 이제 저자라고 해가지고 책을 공짜로 출판사에서 주는 게 아닙니다. 다 제 돈으로 사가지고 제가 다 여러 권을 수십 권을 꽂아놨는데, 뭐 제 속 모르는 사람들도 많으니까, 또 뒷소리를 듣는 거를 무시한다고는 하지만, 책을 또 5권이나 내다 보니 저 일이나 열심히 하지 또 책 썼다고 또 이런 소리를 제가 얼마 전에 또 엄한 소리 들으면 또 짜증나잖아요. 그래가지고 회사 일찍 가가지고 회사 내에 있는 저의 모든 책을 다 없애버렸어요. 버렸다는 뜻은 아니고 집으로 다 가져왔어요. 제가 뭐 좋은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면서 욕까지 먹어야 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변명 아닌 변명, 그 관심도 없지만 제가 잠깐 말씀드리자면, 어떤 사람은 하루를 8시간 일하고 나머지를 노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5, 6시간 자는 시간 빼고는 모조리 다 일만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 제가 전자일 것 같으세요? 후자일 것 같으세요?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남을 판단하면 안 돼요. 그 남이 8시간 부동산이라는 건 전 2시간 일해도 똑같은 퀄리티로 일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하루 24시간 중에서 저의 글쓰기를 위해서 1시간 정도 쓰거나 저의 글쓰기를 위해서 주말에 반 정도를 투자해서 책을 쓰는 거 하면 안 됩니까? 제가 술을 마시지도 않고 골프를 배웠지만 주말에 골프를 치러 다니지도 않고 그냥 어찌 보면은 남들이 봤을 때 재미없게 새벽에 5시 일어나서 6시 반까지 출근을 해가지고 하루 종일 일하다가 퇴근해도 바로 집에 가지 않고 저녁에 한두 번 정도는 학원 강의를 하거나 대학원에 강의를 하러 가고, 그리고 요즘 같을 때는 수요일 목요일 날 저녁에 심야서점이라고 하루에 한 명씩 부동산 전문가를 만나가지고 부동산 얘기하고 또 그 내용을 SNS에 올리거나 제 책에 반영하고, 그 토요일 되면 어차피 새벽에 잠잘 시간인데 저는 어차피 잠도 없는데 뭐 하겠어요? 새벽에 절에 가거나 해돋이 보러 가거나 뭐 이러고, 또 토요일날 제가 해돋이 보러 가는 거 한 달에 한 번 정도나 2번 정도 갈 때가 있는데, 그렇게 간다고 해도 새벽 3시에 갔다가 해돋이 보고 아침 먹고 집에 10시나 11시 정도에 다시 돌아오는데, 토요일날 뭐가 그렇게 피곤한지 모르겠지만 11시 12시까지 주무시는 분들이 일어날 시간에 저는 이미 바다 갔다 오고 책 사오고 밥 먹고 오는데, 왜 그렇게 처자고 늦게 12시에 일어나고 그 하루에 그렇게 보내신 분들이 새벽에 잠 안 자고 절에 갔다 오고 새벽에 잠 안 자고 글 쓰고 책 내고 이런 사람을 비난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게 뭐 비난해서 제가 열받아가지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아직 제 딸이 오려면 2분이나 남았어요. 저는 그 2분 동안 떠드는 거예요. 제가 유튜브에 영상 수백 개를 지금 올려놨는데, 그 수백 개 올린 것 중에서 그 영상을 유심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각 잡고 어디 앉아서 스튜디오에서 영상을 찍어서 올린 적이 없어요. 그 차 안에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제가 지나가는 차를 보거나 뭐 담배도 안 피는데 밖에 나가서 담배를 피겠습니까? 그냥 제 하고 싶은 얘기 이렇게 하고, 또 이 영상을 보시고 욕하는 분들이 있으시면 또 욕하든지 말든지, 욕을 많이 들어가지고 건강한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그러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4시간이나 남아있기 때문에 못 쓴 글을 더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나저나 여기가 건대 앞인데, 건대 상권에 저 어마어마하게 많은 공실들, 부동산쟁이로서 참 채워보고 싶다는 그런 도전 정신도 생기긴 하지만 어지간한 실력으로 채울 수 없는, 저건 정치의 힘을 빌려야만 채울 수 있는 건물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건대에 이렇게 많이 비어있는 공실들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을 저는 알 것 같아요. 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부동산쟁이로서는 할 수 없고요. 제가 부동산쟁이를 평생 한 사람으로서 광진구청장이 되면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거는 정치의 힘이 들어가야만 할 수 있는 공실 해소입니다. 근데 이 동네 오래 사신 분들은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무슨 뜻인지 아실 거예요. 저기를 정리를 해야 됩니다. 화면에서 안 보이시죠? 저걸 정리해야 되는데 저게 뭔지를 제 입으로 영상에다 말할 순 없어요. 근데 저걸 정리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딸이 횡단보도를 저기 건너오고 있어요. 제가 영상 마치고요. 오늘 무더위인데 여러분들 그 더위 때문에 영업하는 분들에게 제가 무더위인데 더 열심히 나가서 일해라 이런 얘기를 저는 아예 안 해요. 그 시원하게 에어컨 틀고 차 몰고 다니시면서 영업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면서 마칠 거고요. 제가 다음 주에 월요일 날 회의할 때
이벤트를 하나 기획하고 있는데, 그 이벤트는 모든 사람들이 차를 몰고 출근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럭키드로우를 해서 쏘카 하루 이용권을 제가 수십 장을 제가 럭키드로우 해가지고 저희 직원들에게 다음 주에 나눠주려고 합니다. 더위와 이기려고 하지 말고 에어컨을 빵빵히 틀고 차를 몰고 다니시면서 임장을 하셔야 여름의 부동산쟁이가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그렇다고 해서 여름에 놀잖아요? 그러면 눈물의 크리스마스를 맞이하게 된다. 여름에도 놀 수는 없다. 대신에 차를 몰고 다니면서 시원하게 영업해라. 그게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입니다. 자, 마치겠습니다.